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자TV의 형 김창경입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저의 매매 사례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례 총 4건이랑 거래량 또 현재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먼저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량입니다. 현재 10월까지의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 저번 달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0월달 되면 왠지 100건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98건으로 9월달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비교를 하시면 275건, 227건, 169건, 153, 116, 98건까지 내려왔고요. 저번 연도랑 비교를 하면 거의 3배가량 떨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은 작년에는 325건이 월 평균이었고 올해는 188건으로 한 2배가량 줄어든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5일자로 3년 금융채가 4.78%, 여기다 가성금리 1.3%가량 더하면 3년 고정금리는 약 6.08%가 나오고 있는데 저번 달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저번 달은 11월 7일 기준으로 3년 금융채가 5.16%가 나왔어요. 지금보다 약 0.4% 정도 떨어진 건데 지금 많이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보였죠.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12월 달에는 좀 주춤하는 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보합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강건은 이제 12월에 FOMC가 한 번 있죠. 그때 미국 금리가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시 금리가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선 저번 달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한 0.4가량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과 또 비교를 하자면은 10월 달에는 4.83, 가상금리 1.3하면 6.13%였는데 10월 달이랑 비교를 해도 한 0.05% 정도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년 금융채가 좀 특이점이 있는 게 12월 5일자로 3년 금융채가 4.78이었잖아요. 2년 금융채는 4.77이고 1년 금융채는 4.76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금융채라는 게 1년 고정금리를 받는다, 3년 고정금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중에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 고정금리와 3년 고정금리는 0.4에서 0.5%가량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거의 0.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사실상 같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2021년 12월 6일자를 봤을 때 작년 3년 금융채는 2.1%였고 1년 금융채는 1.7%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0.4%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보통 이게 정상인데 지금 이 금융채가 1년과 3년까지 거의 비슷한 이유가 지금 좀 높다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뒤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1년 고정금리와 3년 고정금리가 똑같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이렇게 설명 마치고요. 오늘 매매 사례 총 4건을 가지고 왔는데 흥미있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서 어떤 건물들이 매매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연남동에 있는 45억짜리 건물인데요. 위치를 먼저 보시면 홍대 있고요. 여기 3번 출구, 경의선 숲길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여기가 보통 벚꽃길이라고 하죠. 보면은 벚꽃이 쫙 피는 그런 길이고 연남동 상권 중심 가고 아래쪽이 이제 미로길, 동진시장길이라고도 하고 네, 여기는 이제 휴먼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휴먼타운 중간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쪽 상권은 이제 툭툭 상권이라고도 하고 뭐 툭툭 누들타이 상권이라고도 하고 베트남이라든지 타이 이런 음식점이 있는 곳이죠. 개요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계약일은 2022년 9월 5일, 잔금일은 2022년 11월 7일 날 잔금을 했고 매매가는 45억, 평당가는 1억 395만 원이에요. 대지 평수는 43평이고 연면적은 49.8평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가량 나오고 있었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뭐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전 소유주분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매매 후 퇴거 예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실인 상태로 매입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휴먼타운 그 중간쯤에 있는 건물인데 1억에 거래가 됐어요. 최근 이 근방에서 가장 높게 거래가 된 케이스인데 이게 왜 1억에 거래됐냐라는 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휴먼타운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휴먼타운이 이런 라인이 휴먼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7월자로 연남동 휴먼타운에서 연남동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휴먼타운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제 쓰지를 않게 됐습니다. 휴먼타운이 규제가 좀 많아가지고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휴먼타운 살아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근생시설이 거의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휴게 음식점, 술을 못 파는 그런 음식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반 음식점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도로 안에 접해 있지 않은 이 부분들은 원래는 다 이제 주택으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근생으로 바뀔 수 있게끔 변경이 됐고요. 성미산로나 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런 건물들은
1층, 2층까지는 일반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1층, 2층에서는 술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넓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1층, 2층뿐만이 아니라 전층을 다 일반 음식점으로 하더라도 이제 무방하게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린 거죠. 그리고 이제 1-2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벚꽃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이 삼명 코너에 접해 있는 이 건물인데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7월에 계약을 했고요. 잔금은 올해 11월 1일 날 잔금을 하게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41억 5천만 원, 대지 평수는 46평, 연면적은 58평짜리 건물인데 이게 평당 한 8,900 거의 9천만 원 가량의 이제 거래가 되었죠. 지도로 보시면은 이렇게 삼명 코너에 접해 있는 건물이에요. 사실 이게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있잖아요. 소유를 하고 계셨다가 이분이 2015년도에 13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41억 5천만 원, 평당 9천에 거의 30억 가량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9천만 원인데 아까 그 투썸플레이스가 이제 1억이었잖아요. 둘 중에 뭐가 상권이 좋냐라고 하면 전 이게 김미경 씨가 가지고 계셨던 이 상권이 좀 더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투썸플레이스가 매각이 된 건 아무래도 휴먼타운 해지로 인해서 그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매입을 한 것 같고, 김미경 씨가 매각한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당 9천 정도에 매입하셨다라는 건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연남동 매매 사례 두 개를 설명을 드리면서 아직도 연남동이 좀 인기가 있구나, 게다가 휴먼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또 기대감이 있는 호재가 적용되면서 금액이 반영이 됐구나 라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사례로 가시죠. 네, 다음 사례는 바로 청담동으로 왔습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청담 사거리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대로변에서 한 칸만 들어가면 있는 건물입니다. 청담 사거리 하시면은 버버리 매장이 크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인인데 어떻게 팔렸는지 개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2022년 8월 8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022년 11월 3일 날 잔금을 했고요. 매매 금액은 158억 5천만 원입니다. 대지 평수는 83평, 연면적은 257평인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243%를 받아가지고 용적률은 다 차지한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되게끔 싶은 그런 건물입니다. 평당가를 보시면은 거의 1억 9천만 원 수준이라서 청담동은 2억 이하는 거의 찾기 힘든 상황이 됐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번도를 보시면은 청담 사거리 여기서 도산대로가 여기 있고 이제 삼성로가 쭉 올라가는 쪽에서 도산대로에서 바로 한 칸만 들어오면 있는 그런 건물이고, 청담동 쪽 이쪽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시거나 많이 술을 좀 드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의학세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꼼장어집으로 거의 20년 전통 있는 그런 술집인데 의학세에 있었던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이제 4, 5층이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택을 명도를 다 하고 용도 변경을 하면서 매입을 할 당시에는 모두 다 근생 건물로 매입을 하시게 된 거고, 지금 여기는 다 명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모습을 로드뷰로 보시면 이렇게 다 비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폐허 같은 그런 건물이 됐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다 명도를 하고 철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위에 양대창집이 있고 아래 이제 의학세, 술집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허 같은 그런 건물이 되어서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에서 이제 근생 건물로 다 바뀌었다 보니까 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158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인데 대출을 125억 가량을 받았습니다. 거의 80% 가량의 대출을 받은 건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청담동에 괜찮은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매매 사례를 하면서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팔린 금액, 팔린 숫자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거에 임박한 그런 사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위치 먼저 보시죠. 위치는 이제 설해마을 거의 메인 바로 대로변 코너에 있는 곳이고, 바로 앞에 반포 힐스테이트 있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는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고급 상권 설해마을이죠. 개요를 설명 먼저 드릴게요. 올해 11월 2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11월 21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200억, 대지 평수는 146평, 건물은 없는 상태에 거래가 됐고 토지 금액은 1억 3,6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좀 있는데 옛날 건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올해 1월의 모습인데 이게 보시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가동과 오른쪽 나동의 소유주가 달랐어요. 필지는 하나인데 이제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른 거죠. 이분들이 좀 약간 협상도 잘 안 되고 거래를 하는데 난항이 있었지만
어쩌다가 거래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 5월에 195억 1천만 원에 거래를 하셨습니다. 명도를 하고 철거를 하고 나대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230억의 매물로 나왔었는데 등기에 찍힌 금액은 20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에 195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11월에 200억, 숫자 차이로는 4억 9천만 원 차이가 나는 상태로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매입할 때 취득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합쳤을 때는 무조건 손해를 보면서 한 그런 사례였거든요. 특이점이 있는 건 대출을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순수 현금만으로 200억 매입을 하신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3천만 원 수준인데 그래도 나름 설해마을 대로변 코너 상권이고 바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다 보니까 평당 금액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신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의 매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사례로 가시죠. 네, 마지막 사례는 성수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대로변 건물이고요. 위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번 출구가 있고요. 4번 출구에서 한 10초 정도 뛰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곳에 이제 위치해 있고 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목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개요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올해 7월 11일 계약을 했고 11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고요. 매매 금액은 300억, 대지 평수는 147.8평, 연면적은 312.6평의 건물이 300억에 거래가 됐고 토지 평당가는 2억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성수동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 막 1억 5천, 2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시세대로 거래가 되고 있고 얘는 다 명도를 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한 건데 지금은 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건 신축을 할 계획인데 최근에 신축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메리트가 없는 건물이잖아요. 신축 부지들이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얘는 그래도 제값을 다 받으면서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건물도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 대출을 거의 240억을 받았어요. 매가가 300억이니까 거의 80%의 대출을 받고 매입을 하신 건데 여기다가 이제 신축까지 하고 하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수동이라는 곳이 아직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거래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사례는 바로 대로변 바로 이면도로 바로 뒤편 골목에 있는 이 부지 414평짜리 부지가 1억 6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올해 5월에 1억 6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 건물은 도로변이기도 하고 더 역과의 거리도 가까워서 2억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작년에 거래가 됐는데 2055평짜리 건물인데 934억, 평당 거의 2억 2천 수준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지어야 될 건물이라서 얘랑 비교를 하면 좀 비싼 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2억 정도면 나름 충분히 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보시는 분들은 성수동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례를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오늘자의 대출금리 11월 달에 잔금이 넘어간 매매사례 4건을 보여드렸는데요. 매매사례적으로도 빌딩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보니까 빌딩 시장 입장에서는 좀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어떤 사례가 나오고 어떤 추이가 있을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매매사례는 여기서 마치고요. 1월 달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사례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Selector.